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악취 요인으로 꼽혔던 호혜원이 터전을 옮기게 됐지만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과 축산농민들 모두 불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현안들의 향후 추진 과제를 살펴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이후에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분석했습니다. 5.18을 왜곡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도시 이야기인데요.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사 온 뒤 세 번째 여름을 맞고 있는 문모 씨. 거의 매일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400m 거리에 돼지 축사가 있다 보니 분뇨 악취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못 열어요. 냄새 날 때는. 온 집안에 냄새가 배어요. 그러니까 문 닫아야 돼요. 혁신도시 반경 1km 안에 축사나 분뇨시설 등 악취 발생호는 28곳, 반경 3km까지 범위를 넓히면 200곳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15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악취 민원은 300건 가까이 됩니다. 참고 살아야 되지 뭐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뭐 불씨를 어디 가지도 못하고. 되게 좀 불편하시겠어요? 예. 모두에서 불편해해요. 악취원으로 지목된 축산 농가들 역시 불만이 많습니다. 축사를 자주 청소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할 만큼 하고 있는데도 골칫덩이 취급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도시 조성 이전부터 살아온 탯줄이지만 생활 대책이 마련되면 이주할 뜻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가 스트레스니까 우리도 우리가 합당한 어떤 이주 대책을 해준다 하면은 우리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농촌 한가운데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악취 민원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행정당국은 예산 부족 때문에 합동점검이나 모니터링 강화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익금이나 지방세수 증가분은 다 어디로 갔냐고 주민들과 농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그렇다고 악취 개선책이 전혀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나주 호혜원이 71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혁신도시에서 600m가량 떨어져 있는 한센인 정착촌 호혜원입니다. 한때 돼지와 닭 등 모두 14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혁신도시 악취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나주시와 폐업 보상금 등을 받는 조건으로 축산업을 폐업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활을 하기 위해서 축산을 영위하면서 그 가축들이나 분뇨에서 흘러나오는 심한 악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축 사육은 중단됐지만 흉물로 변해가는 축사옆에서 생활하는 한센인들은 최근까지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폐교로 이주가 결정되면서 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46년 정착한 이후에 71년 만에 60명의 한센인들을 위한 새 보금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대표적인 악취 발생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한편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됩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축산을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대한 복지 대책으로 해서 간이양로 시설을 짓게 된 것입니다. 계기가. 호혜원의 축산 분뇨가 흘러들어갔던 인근 월산제 저수지의 침전물을 걷어내는 등 악취의 또 다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악취 원인 제거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호혜원 집단 이주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화순과 순천, 보성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에 비해 많이 짧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곳에 따라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많이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져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9도, 영광과 담양 3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0도,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는 광주 전남의 많은 현안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도록 광주시와 전라남도, 정치권의 할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된 뒤 광주와 전남은 반겼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말에 그쳤던 지역 현안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호남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약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빠짐없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한전공대, 국립심혈관센터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신설 등 대형 시설 사업은 물론 군공항 이전 사업, 무한공항 활성화, KTX 등 큰 예산이 수반되는 SOC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 많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정과제 발표 이후 소외론이 제기되는 등 정부가 비호남권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새 정부 국정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지출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서 자칫 사업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처와 또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실행부처가 동의하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을 겪은 게 아닙니다. 지역 발전에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하지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도와 지역 정치인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시민단체가 문제를 지적한 사업들이 공익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한 어등산 개발 사업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등 3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어등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풀고 토지를 강제 수용했음에도 공익성 없는 대형 쇼핑몰을 들이려는 게 타당한지 헌법 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 수능의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능 개편 시한에 대한 호남권 공청회가 오늘 오후 4시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립니다.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공청회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개편 시한 설명에 이어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의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11일에 열린 수도권 공청회에서는 절대평가 확대를 놓고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격돌했습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인 선수권 대회와 비교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참가 선수들이 단지 성적만을 노리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헝가리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 마스터즈 대회 싱크로나이즈드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이 여성은 경기가 끝나자 남편 아들과 함께 부다페스트 시내 쇼핑에 나섰습니다. 경기 일정은 끝났지만 며칠 더 머물며 헝가리를 둘러보고 근처 이탈리아도 관광할 계획입니다. I am going to see the sights of Budapest because for the last 9 days I've been at the pool, swimming, competing, and then we're going to go to Slovenia and Italy and then go home. 이번 마스터즈 대회는 한국에서도 5개 팀 24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오로지 좋은 성적만을 거두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헝가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관광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저도 오는 걸 망설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합 먼저 하고
그 남는 기간 동안은 관광 열심히 다녀야죠. 시합 저 두 종목 끝나고 나면 지금 약속해놨습니다. 저 비엔나 하루 기차 타고 갔다 오기로. 성적보다 참여, 경쟁보다 경험을 보다 중시하는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들의 성향은 부다페스트 광주 홍보관을 찾는 이들의 질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챔피언십 때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갖는 게 여기에서 나눠주는 기념품이라든지 스터즈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숙소나 광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선수권 대회보다 참가자가 많고 가족과 친구 등 동반자들을 이끌고 오는 현상. 여기에 관광과 쇼핑에 관심이 많은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들의 성향 덕분에 헝가리는 그야말로 마스터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Championships already can bring some direct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ies, to the city of Budapest and the city of Balatonfüred. 세계 수영대회는 선수권 대회 17일, 마스터스 대회 14일 등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들에 비해 일정이 길다는 점도 지역으로서는 매력입니다. 2년 뒤 광주가 마스터즈 대회 특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광과 쇼핑, 문화행사와 역사 유적을 잘 엮어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밀한 전략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을 왜곡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법원이 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거나 동네 서점에 진열돼 있다는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배포 금지 결정문이 도착한 뒤에도 책이 유통되면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으로 입증되면 전두환 씨는 한 건당 500만 원씩을 5.18 단체와 재단 등에 지급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추정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이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이 세워질 수 있게 됐는데요.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 전일빌딩의 어느 곳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전일빌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된 건물 내부 10층과 그리고 제2차, 3차 건물 외벽을 원형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 8월에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탄흔이 발견되자 국과수에 조사 의뢰를 했는데요. 올해 초에 헬기 사격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5.18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사적지 제28호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사적지 28호로 지정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전까지 27곳이 사적지로 네. 지정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일빌딩이 5.18 사적지로 지정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의 보건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시도 도청의 원형 복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80년 5월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전일빌딩의 경우는 5월 당시에 계엄군에 대항해서 시민군이 항쟁을 했던 장소이고 최근에 탄흔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5.18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이번에 사적지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슈 그리고 네. 중요한 과제가 바로 헬기 사격의 실체와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동안 군 당국은 헬기 출동은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허위 사실인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광주시는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올해 2월 초에 5.18 진실규명 지원단을 만들어서 관련 자료 조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지방 정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제한이라든 이런 문제 때문에 시 차원의 진상규명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88년도에 국회 청문회가 있긴 했지만 제주 4.3과는 달리 정부 공인 정식 진상규명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것이 왜곡에 대한 빌미를 준 것이고요. 다행히도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헬기 사격 그리고 발포 명령자를 포함한 총체적인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 법안이 연내 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조만간 전일빌딩 리모델링이 재개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네.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좀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원형 보존 필요한 건물 10층은 이번 달에 5.18 기록관에서 기념공간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전시 콘텐츠 기획 및 기본 설계를 실시하게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적지 공사는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전입 빌딩이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서 시민분들이 직접 탐험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방문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라든 이런 가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눈으로 5.18 참상을 보고 느끼게 되시면 그런 가짜 뉴스가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개봉된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 성공과 그리고 또 전두환 씨 회고록 출판 금지 처분 결정과 관련돼서 5.18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이것을 전국에 좀 더 알리기 위한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주 일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 히지패터 기자의 부인과 영화를 관람을 하셨는데요. 네. 보시고 나셔서 광주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지금 자유권 발동에 불과하다, 북한 특수군이 침투했다라는 등 허위 주장들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8월 4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려서 회고록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5.18에 대한 진상 규명만큼 중요한 것이 5.18을 이렇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그다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 법률안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짜 뉴스가 활기를 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저희 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 고화도는 영산강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역사적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섬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은 물론 제국주의를 꿈꾸던 일제의 침략 역사도 섬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항에서 바라다 보이는 작은 섬 고화도.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고화도를 전열을 가다듬었던 전진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수군 통제 영토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화도에는 일제의 흔적인 침략의 역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맞닿은 해안가 곳곳에 동굴이 눈에 띕니다. 일제가 자살 특공정을 매복시키는 등 군사작전용으로 조성했던 인공 해안 동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동굴만 15곳, 이 가운데 11곳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화도에 있는 해안 동굴은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서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했던 실증적인 가치가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방공호.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작고 내부로 들어가면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목포권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조성 방공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해안 동굴과 함께 일제 침탈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화도에 있는 해안 동굴과 방공호와 같이 태평양 전쟁 유적으로서 국가의 등록 문화주를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문화유적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화도 역사유적 공원 조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극락교 근처에서 고등학교 1학년 16살 김모 군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군의 친구가 그제 새벽 김군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극락교까지 함께 갔다가 자신만 돌아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차량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10,000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남이 3.5명으로 충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인천 1명, 서울 1.1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며 차량 등록 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배가 퍼줬다고. 높은 공이 찍혔습니다. 높게 멀리. 중견수 나성범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김주찬의 솔로 홈런. 경기 시작과 함께 김주찬이 차이를 만듭니다. 한승택 데뷔 후에 첫 3루타, 이번에는 2루타가 될 듯. 2루까지 뛰어갑니다.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 자, 과연 승부가 될까요? 한승택 홈으로 뛰어듭니다. 볼 연결! 한승택의 득점. 실점합니다. 강한 타구 오른쪽에 안타. 3회, 4회, 5회, 6회 모두 선을 받아줍니다. 강한 타구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갑자기 탄식이 나냐면 묘락을 잡아당깁니다. 최영우 3루 돌아왔습니다. 홈으로 차그하지 못합니다. 안치홍의 적시타. 높은 공을 찍었습니다. 우중간 멀리 우익수가 뜁니다. 이 타구는 그대로 원바운드로 당장을 때렸습니다. 김선빈이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왼쪽 빠져나갑니다. 김선빈이 걸어 들어옵니다. 4대1. 마운드에 뚝 서 있는 김세현. 경기 종료. 4대2. 양현종의 17세 그리고 김세현이라는 마무리 투수 기아가 얻게 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277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보급 규모는 민간 206대, 공공 71대로 오늘 모집 공고를 통해 민간 보급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2,100만 원이고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본인이 선택한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기업의 도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차 지원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사업화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창업한 지 3년 이상 7년 이내인 기업이나 개인입니다. 사업화 분야 지원 대상은 성과 창출을 위한 자금이나 글로벌 진출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고 4차 산업혁명 지원 대상은 첨단 소재와 실감형 미디어 등 신성장 분야 업종입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화순과 순천, 보성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에 비해 많이 짧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요즘 비가 내리면서 많이 선선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 3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4.5도, 장성 23.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과 담양이 30도, 나주, 화순 3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0도, 보성 2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 계속되니까 야외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